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인디아나 존스탁 이주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종목들로 수익을 남겨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반도체 쪽 섹터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갈등 속에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물론 승부 예측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중에서 역시나 HBM은 투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왜냐면 그동안 진짜 많이 빠지기도 했고, 앞으로 미국 증시가 좀 진정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또 AI 반도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HBM 발 관련 종목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그럼 누가 손해를 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갈등의 주 원인은 이겁니다. 바로 이제 이 TC 본더 장비인데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일단은 SK하이닉스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원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세미텍과에 대한 발주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자, 지금 우리는 이원화가 필요해. 그래서 한화세미텍 TC 본더를 발주를 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왜냐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랑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고 그 장비를 통해서 HBM을 많이 생산했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만 믿고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업에도 뭔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취지가 바로 이원화 작업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뭐냐면, 자, 한화세미텍의 TC본더 발주를 420억 원가량 하는데, 한미반도체보다 비싸게 사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왜 한화세미텍 장비를 더 비싸게 산 거야?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한화세미텍과 특허 소송 중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은 또 이해가 가긴 가요. 하지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아니, 왜 우리 거보다 저기를 비싸게 사는 거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는 TC 본더를 65% 이상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 TC 본더 가격을 이런 상황이 되니까 SK 하이닉스에게 28% 인상 요구를 합니다. 왜?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죠. 저 같아도 제가 한미반도체 사장이라도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철수시킵니다. 자, 이러한 조치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일단 기분이 나쁘고 솔직히 약간 상했죠. 감정 상했죠.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기분 상할 것까지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런 한미반도체가 초강수를 둔 거는 하이닉스양 매출이 거의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수를 뒀고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라던가 다른 쪽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아, 물론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화세미텍과 특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이것만 아니라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자 SK하이닉스의 가격을 28%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저 요구를 안 들어주기가 지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미반도체 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하나세미텍 거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발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세미텍 거를 그냥 믿고서 그냥 갈아타기에는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 그동안 너무 많이 썼고 저걸로 인해서 HBM에 대한 상산을 잘 만들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미반도체를 버린다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세미텍과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에게 기회가 된다. 왜? 일단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매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에서 여기서 만약에 야 니네 가격 인상 우리 못해줘 그러면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할까? 삼성전자 쪽으로 돌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쪽에 무슨 뭐 원래 납품하던 게 취소되고 막 공급이 취소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뭐다? 한미반도체는 약간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 봐야 될 게 결국엔 이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냐? 자, SK 하이닉스. 일단은 지금 향후 PC본더 계약을 이제 어디랑 어떻게 하는지는 좀 봐야 돼요.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싶고요. 만약에 한미반도체와 기존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인상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한화 세미텍 가격을 인하하진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 요구를 들어주면서 관계를 다시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관계를 유지 안 하고 한미 반도체 거를 안 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세미텍에 오히려 비싸게 주고 납품받아왔죠. 오히려 한미반도체 가격 올려달라고 그러죠. 지금 SK하이닉스는 이 상황이 손해다. 그럼 뭐예요?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은 한화세미텍과의 특허 소송에서 해소하는 점. 그 다음에 뭐 최악의 상황 2. 갑자기 SK하이닉스가 거래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너무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사실 저 패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안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럼 그 외의 조건을 보면은 PC본더 가격 인상 요구, 그 다음에 마이크론 외에 공급망 확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 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한미반도체에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는 거 말고는 진짜 저런 일까지 벌어지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한미반도체 상황이 더 좋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는 무조건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빨리 해결 안 하면. 그럼 빨리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적절하다.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될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10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튀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번외로 자, 한화세미텍이랑 삼성전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화세미텍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 시장 진입하려고 하는데 SK하이닉스가 PC본더를 한미반도체보다 비싸게 주고 샀네?
이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미텍 입장에서는 우리 장비를 높게 평가해 주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봐야 한다. 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하나세미텍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나쁠 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득을 보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관계가 완벽하게 틀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쁠 건 없는 상황. 자,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관계 개선의 여지? 근데 뭐 이거는 이득을 본다고 하긴 좀 그렇고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가 주가 자체가 진짜로 바닥권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저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네 기업들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이러한 사건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자, 1차 매수가는 저는 75,000원 부근입니다. 2차 매수가는 65,000원에서 6만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단기로는 9만원. 좀 더 보면 중장기로 보면 11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11만원 이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격 전략 잡아보시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제 과거처럼 막 계속 급등 나온다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올라오면 팔고 빠지면 사고 이런 약간 스윙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주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